학생 여러분, 1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18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이 책이 세암 출판사에서 세암 기획에서 이제 책이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책을 이제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틀리는 부분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를 특히 서술식으로 풀거나 이럴 때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거는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17강 시간에 68페이지 그 1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긴급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고쳐야 되겠다. 여기 조금 암만해도 수험생들이나 그 다음에 시험에 대비한 수험생이나 또 참고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안 맞은 문제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18강 수업은요 7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8페이지 16번 68페이지 16번 이 문제는 저번에 문제가 조금 저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긴급 이걸 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문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이제 조금 교체해 주세요, 책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18강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폈죠. 여기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길이 0.4m, 지름 0.08mm인 시험체를 MT 코일법 적용할 경우 필요한 AT, 코일법에서는 AT를 항상 사용합니다. 전류와 탈해수, 권선수, AT 값은 이랬습니다. 단 여기서 D분의 L은 위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04m를 0.08로 나누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는 것은 4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암페어 턴이 D분의 L이 4 이상일 때는 A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분의 L분의 35,000인데 거기다 여기에다 2를 더합니다.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인데 D분의 L은 5이죠. 그래서 2 플러스 5분의 35,000 하니까 5,000이 됩니까? 5,000 A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16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교체한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 17강 수업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8강 수업은요 7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강 수업은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72페이지부터 1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3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기호 B가 의미하는 자기 비파괴 검사 방법은 B는 전류 관통법입니다. 원형 자화법은 코일법 극관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프로드법 P, 축통전법 EA, 직각통전법 ER, 전류관통법, 그 다음에 또 I도 있습니다. I. 그런 것은 모두 다 이제 뭐냐면은 원형 자어를 형성한다. 여기에 I는 빠졌는데 I도 해당하겠습니다. 자, 34번. 그럼 여기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이걸 뭐 혼돈 일어나지 않게 바로 I로 고쳐 넣읍시다. 그래서 I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I도 뭐 바로 하나 넣어 둡시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I도 요 5가지 다섯 가지가 원형 자어를 생성하고 코일법과 극관법은 선형 자어를 형성합니다. 자, 34번 항공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 방법에서 현탁의 오염시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며칠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30일마다 규정하도록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접촉법으로 고속 자동화 탐상이 가능하고 표면결함 검측 능력이 우수하며 전도성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 이 전도성 재료에 적용할 수 있고 비접촉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자, 35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분의 분산 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와 있네요. 형광 자분일 때 자분 입도 외에 뭐 및 적용 방법을 고려하여 정하고 과잉 농도를 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맞는 내용인 것은 자분 적용 시각입니다. 자분 입도 외에 자분 적용 시간 및 적용 방법을 고려하여 정하고 과잉 농도를 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분 적용 시간입니다. 자분 분산 농도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자분은 자분 입도, 자분 적용 방법, 자분 적용 시간 요 3요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규격집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표준 시험편 및 대비 시험편 사용할 때 표준 시험편이나 대비 시험편은 여기서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작은 치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였습니다. A1 7 50 원형의 인공홈 깊이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인공홈 깊이가 요게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요게 제일 적습니다. A1형 요게 제일 적고요. C형은 보편적으로 인공홈 깊이가 8입니다.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A1에서 제일 작은 게 7,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험한 결과 독립 자분 모양으로 그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지시는 선상 자분 모양, 선형 자분 모양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재질 중 침투 비파괴 검사로 결함을 탐상하기 어려운 재료인 것은 다공성질 세라믹 같은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구멍이 많이 있는 거. 세라믹에 진짜 결함이 아닌 의사지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비파괴 검사법 대비 와전류 탐상검사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와전류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 했지만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지요. 검사 결과의 기록이 쉽다. 맞습니다. 표면 아래 깊숙한 결함 검출은 이거는 초음파가 쉽습니다. 비접촉법으로 검사 속도 빠르고 자동화 가능한 비파괴 검사이다. 맞습니다. 결함 크기 변화, 재질 변화 등을 동시 검사 가능한 비파괴 검사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73페이지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재료의 자기 비파괴 검사 방법 및 잡음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 조건과 같을 때 옳은 평가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선형지시 또는 선상지시라고 해야 되겠죠. 선형지시, 선상지시. A, B, C, D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이 처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A, B, C, D 사이 4개 결함 사이의 지시의 길이는 A, B, C, D의 각각 선형지시의 길이는 10mm, 15mm, 9mm, 13mm가 됩니다. 지시 A와 B 사이 거리는 3.5mm, B와 C 사이 거리는 1.5mm, C와 D 사이의 거리는 3mm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류 지시를 했어요. 분류 지시 길이가 25mm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결함이 4개 나란히 있으니까 모두가 연속이 아니고, 여기에 뭐냐 하면 C와 D, B와 C 요 사이입니다. B와 C 요 사이가 거리가 1.5mm였습니다. 요 두 개만 연속 결함입니다. A와 B는 3.5mm이니까 이건 연속 결함이면 별개 결함이고, C와 D도 그 사이 거리가 3mm니까 별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이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A 선상결함, B, C 연속결함, D 선상결함 3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자체 10mm 곡에 해당이 되고요. B, C는요 15하고 9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4mm죠. 거기에다가 그 사이 거리가 1.5니까 25.5m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면 BC가 연속결함인데 25mm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하라니까 유일하게 불합격이 되는 게 이 B와 C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시 A와 D는 각각 독립한 지시로 합격이고 B, C는 연속 지시로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25.5mm니까요. 자, 연속 결함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균열, 선상, 원형상 결함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 존재하고 그 상호 거리와 개개 길이의 관계에서 한 개 연속한 결함이라고 인정되는 결함이다. 상호 거리 2mm인 자분지시 모양이며 그 결함 길이는 결함 개개의 길이와 상호 거리를 합친 값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정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서는 B와 C가 연속 결함이고 그 길이를 다 합치니까 25.5인데 그 밑에 조건이 뭐냐, 분류지시 길이가 25mm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니까 B, C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탐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것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으로 문제를 해놓은 거는, 문제를 이렇게 제출해 놓은 것은 이게 잘못하면 어떤 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시냐면은 이
정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나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거 할 때도 그 반복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어떤 데는 뭐 오류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지난 시간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뺐습니다.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는 자화 조작 중에 자본의 적용을 완료한다. 이게 맞아요.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 자본 적용 완료할 수 있는 통전 시간을 설정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류를 사용한 잔류법 적용할 때 통전 시간은 120분의 1초로 이건 아닙니다. 잔류법은 4분의 1 내지 1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충격 전류를 사용한 잔류법을 적용할 때 통전 시간은 120분의 1초 이상하고 3회 반복을 합니다. 맞죠? 자, 제가 요 나번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 자분 적용할 수 있는 통전 시간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분이다 딱 이런 게 아니고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는 자분 적용 완료해 가지고 결함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정지를 계속 통전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연속법에서 정확하게 결함을 찾을 수 있다. 자, 40번 압력용기 비파괴 시험의 일반에 따른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 없는 것은 표면 전처리 변경. 표면 전처리 변경할 때는 절차서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죠. 뭐 전처리에 그다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작고 정밀한 제품을 이걸 특별히 작고 정밀한 제품의 이제 전처리를 할 때는 이게 뭐 초음파 세척이 좋다든지 작고 대량 부품일 때는 전기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해달라는 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분 종류 변경. 미세한 결함이니까 이거는 형광자분으로 좀 해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빛의 최소 강도 변경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탈자 방법 변경. 탈자 방법 이거는 변경이 필요 없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탈자를 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 그래서 이 40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을 때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탈자 방법은 어떤 탈자는요, 계기판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후유화성 침투 탐상을 적용할 때 가장 적합한 세척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수세척입니다. 후유화성은 왜 하느냐? 이게 침투제가 기름 성분이 강한데 이걸 물로서 씻을 때는 잘 안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씻겨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후유화제를 침투하고 나서 적용해 가지고 이 후유화제가 결함에 들어간 거 말고 결함이 없는 쪽에 있는 잉여 침투제 결함이 적용되지 않는 잉여 침투제와 이 유화제가 결합을 해서 둥글게 뭉쳐가지고 물을 뿌릴 때 깨끗이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유화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화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온은 없더라도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물 세척을 해 주어야 됩니다. 침투 탐상을 할 경우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는 표면 상태가 아닌 것은 젖은 표면, 거친 용접면, 기름기 있는 표면, 다듬질한 표면. 이 다듬질한 표면은 깨끗하니까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는 표면 상태는 아니겠지요. PT, 표면에 기름기, 이물질 있거나
거친 표면에서 의사지시가 발생합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41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라 자본 탐상 시험을 할 때 시험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험면 전체를 탐상하기 어려울 때 1회의 탐상 유효 범위를 설정합니다. 분해하여 필요한 횟수로 시험 조작을 반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험체가 18인치가 훨씬 넘을 때는 우리가 저 뭐냐면은 요크 탐상을 한다. 그럼 아무리 펼쳐도 8인치 이상은 넓힐 수가 없거든요. 그럼 8인치 필요한 면적만큼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8인치 이내에서 탐상 유효 범위가 설정이 되니까 그거 나누어서 분해하여 필요한 횟수로 시험 조작을 반복한다. 이런 그 규정입니다. 맞지요? 시험면 전체에 탐상하기 어려워 여러 번 시행할 때 인접하는 탐상 유효 범위는 끝부분에서 중복이 생기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8인치를 했다면은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딱 정확하게 맞춰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8인치를 했는데 그 한 7, 8인치 사이에서는 여기에 유효 탐상이 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8인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7인치에서 8인치 약간 중복되게 해가지고 빠지는 탐상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잔류법 사용하는 경우 자화조작 후 자본 모양 관찰 끝날 때까지 시험면에 다른 시험체를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잔류법은 뭐냐면 전류를 한번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자장이 형성된 걸 이용하는 거니까 전기는 다시 공급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강자 성체를 갖다 대버리면 마치 결함이 없어도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의사지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비파기 검사하는 시험편은 포개면은 스크래치나 여러가지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확인된 자본 모양이 흠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탈자를 한 번 더 하고 필요에 따라서 표면 상태를 개선하고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재시험을 하여 확인한다. 맞겠지요? 자, 시험면 전체 탐상이 어려워서 나누어 적용할 때 인접 탐상 유효 범위는 일부분은 중첩 검사여 시험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규격집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2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자본 모양 분류에 따라 정해진 전류값보다 강한 전류로 시험하여 전류 지시가 나타나는 경우 유사 모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그럼 이게 전류 지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류를 작게 하거나 또는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은 안 나타나면 그거는 의사지시였습니다. 유사 모양도 의사지시와 같습니다. 요거 맞고요. 탈자 후 더 큰 전류로 재시험한다. 아닙니다. 전류 지시가 나타날 때는 전류를 작게 해야 됩니다. 연속법으로 더 강한 전류로 재시험한다. 아닙니다. 잔류법으로 더 강한 잔류는 아닙니다. 자, 전류값보다 강한 전류로 시험하여 전류 지시 나타날 때 유사 모양인지 가부 확인, 전류 작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잔류법으로 재시험합니다. 이제 43번부터는 금속 재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비록 비파괴 검사라고 해도 재선, 재간이나 열처리는 어디에도 이 금속 재료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속 재료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또 금속 재료를 별도로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에 자기 비파괴 검사나 침투 비파괴 검사를 할 때는 여기에서 계속 중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또 충실히 공부를 해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금속 재료에 대해서 기본을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43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탄소를 약 0.8% 함량강을 우리는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펄라이트입니다. 공석강. 그러면 아공석강은 어떻게 되느냐? 순철을요. 순철이라고 해서 FE 100%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탄소를 약 0.025% 함량 것까지를 우리는 순철이라고 하는데 기계 재료는 어떤 재료에서는 0.03%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속이나 이런데 심지어 그 자기 비파괴 검사 계산할 때도 그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 합니다. 자, 아공석강 그래서 탄소 0.025에서 0.8%까지를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공석강 0.8%보다 탄소가 적게 함유했기 때문에 이걸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순철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철하고 공석강, 폴라이트 두 개가 이 구역에 존재하고요. 과공석강은 탄소가 0.8%보다 높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석강하고 시멘타이트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44번 비철금속, 알루미늄 합금인 실루민 이거는 제가 아마 한 10번도 더 다루었을 겁니다. 알시나실 여기에 왜 나트륨을 접느냐 하면 이 알루미늄하고 Si를 주조를 하면은 공정점에서 육각 판상의 조대한 조직이 나타납니다. 육각 판상의 조대한 조직이 나타나면 이 재료가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량화 원소로 나트륨을 소량 첨가하면은 조직이 치밀해지고 이게 또 공정점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량화 원소입니다. 이 나트륨은 금속 나트륨은 0.01에서 아마 0.1 정도 그 정도 적게 함유됩니다. 45번 금속에 같은 극이 생겨 서로 반발하는 반자성체 금속에 속하지 않는 반자성체 여기에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간은 있잖아요. 요것도 강자성체입니다. 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 안티몬, 비스무트가 반자성체고 망간이 여러분 요 철리켈, 코발트 등과 함께 강자성체다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46번 고급주철. 고급주철에는 란츠법 이런 게 있는데 ML법, 미하나이트가 대표적입니다. 고급주철, 미하나이트 주철이 대표적입니다. 이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말입니다. 일명 폴라이트 주철이라고도 불린다. 맞습니다. 이 폴라이트는 강의 대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주철에도 이 폴라이트 주철이라면 고급 주철이 되겠습니다. 흑연의 모양을 미세화하고 균일하게 분포시킨 주철입니다. 이 흑연이요, 편상흑연으로 있거나 이게 한 곳이 뭉쳐 있으면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흑연의 모양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시킨 주철이 고급 주철인 미하나이트 주철입니다. 연성, 인성 대단히 크며 살 두께 차이에 의한 성질 변화가 아주 적으며 피스톤 링에 아주 적합하다. 이건 아닙니다. 연성 주철인데 왜 연성, 인성이 대단히 크겠어요? 요게 벌써 틀린 설명입니다. 랍은 용탕의 소량의 SI와 규화 칼슘, CaSI 분말 등을 가하여 어느 정도의 탈산을 하고 흑연의 핵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접종제액,
어떤 핵을 만드는 것을 접종이라고 하는데 접종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급 주철이라도 이렇게 연성, 인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틀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주철도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잊어먹었거나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46번처럼 설명이 나왔을 때 조금 황당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주철은 아무리 고급 주철이라도 연성, 인성이 대단히 크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뭐 살두께 차이 연성, 살두께 차가 있는데 성질 변화가 아주 적다. 뭐 피스톤 링이 아주 적합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번이 특히 고급 주철이지만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